자,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며칠입니까? 5월 21일 아침 방송 시작합니다. 네, 아이들 내려주고 또 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화요일입니다. 벌써 화요일. 이제 끝날 때가 다 돼가고 있어요. 네. 아이고, 이것도 말썽을 부리네요. 또 얘가 이렇게 이제 수, 목, 금만 하면 되는데, 이제 작은애는 화요일날 오늘 큰 수업 안하고 수영장 놀러가고 동네 물놀이장, 그 다음에 오늘 큰애 중학교 7학년에 안 오는 아이씨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평균 뭐 90점, 95점 이상 되는 애를 이제 상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목별로 제일 잘한 과목 상 주고 그러는 건데, 이제 뭐 큰애 가서 이제 프린서플 아너라고 평균 95점 이상 받는 상 받아오고요. 과목별 상 받기 쉽지 않아요. 그 과목에 그 7학년 중에 뭐 그 과목을 제일 잘하는 애들한테 주는 건데, 보통 남자애들이 그거를 이렇게 과목을 꼼꼼하게 챙겨서 막 거의 뭐 100점으로 맞고 막 그래가지고 그 상 받기가 쉽지 않아요. 남자애들이 덜 꼼꼼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 꼼꼼한 애가 아니어서 그걸 이렇게 챙겨서 상 받기 쉽지 않아요. 보통 여자애들이 많이 받고. 이제 딸애가 이제 졸업하는데, 딸애 금요일날 11시에 이제 그런 어워드를 하는데, 딸애는 글쎄요, 이번에 4학년 때는 이제 제일 잘하는 상, 그죠? 하이스트 GPA 4학년에서 제일 공부 성적 좋은 애 상 받았는데, 5학년 때는 이제 코카콜라라고 되게 큰 상이에요. 근데 그거를 받기에는 좀 점수가 모자란 것 같아요.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초반에 좀 실수를 많이 해서 그걸 받기엔 조금. 그래서 5학년 때 제일 성적 좋아서 받는 코카콜라 상이 진짜 큰 상이에요. 이게 초등학교 졸업할 때 한 명 주는 거예요. 그거를 노려볼만 했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그래도 잘했어요. 네. 그래도 어제 방송했다 지워진 거랑 마찬가지로 카운티에서 하는 카운티 상대로 하는 수학 경시대 그거 1등 했잖아요. 그것도 아주 진짜 우수한 성적으로 애들 경쟁자도 많았는데 그거 제끼고 걔가 1등 했잖아요. 뭐 아빠는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잘 맞췄어요. 잘 맞췄는데, 이제 참 보면 친구가 중요하다는 게, 그래서 둘째는 잘하는 애가 한두 명 있었어요, 학교에. 그래서 걔들이 아주 되게 경쟁 상대가 되고, 수학 과목에 있어서 되게 어떤 모티베이션이 됐는데, 첫째는 그런 게 잘 없어요. 물론 이제 여자 남자의 맞이랑 막내 차이도 있는데, 첫째는 오히려 내 다른 애들 공부 안 하는데 왜 나만 공부하냐, 뭐 이런 그리고 뭐 그런 논리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너랑 쟤들이랑은 대학 갈 목표도 다르고 패스가 다르다. 왜 통하나요? 그래도 원래 친구들이 하는 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어떻게 이제 첫째도 어디 어느 집에 가서 이제 놀고 왔거든요. 근데 그 집도 이제 저희 학교 교수
5명, 6명 키우더라고. 어이구야. 네. 그 집도 되게 교육 신경 쓰고, 어쨌든 제일 교육 신경 쓰는 사람들이 외국인 교수들. 아무래도 학부형이 있으니까. 미국 사람 교수만 해도 애들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물론 이제 자연적으로 똘똘한 애들도 많은데, 외국인 교수, 뭐 중국 패컬티, 뭐 한국, 뭐 유럽도 그렇고 어디 뭐 동구권 다 신경 써요. 그래서 집에 오면은 따로 공부하고 다 그렇게 해요. 왜냐면 자기 어렸을 때는 그렇게 빡세게 했거든. 그래야 살아남거든. 그래서 참 그런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모티베이션을 이렇게 불어넣고 그런다는 게 뭐 이것저것 떠나서 그래도 잘하는 편이에요. 우리 애들 첫째 애도 그렇고 둘째 애도 그렇고 잘하는 편이에요. 어떻게 뭐 전교 1등 해요. 하면 땡큐인데 뭐 그거 하라고 막. 이제 기본은 해야죠. 제가 생각하는. 사실 졸업할 때 전교 1, 2, 3등 뭐 이렇게 해야지 좋은 학교 가거든요. 나머지는 여기가 학교 시스템이 한 학교가 되게 진짜 좋은데 독보적으로 이 주에서 조지아 주에서 사실 조지아 텍이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에모리, 그죠? 근데 공대 갈 거나 뭐 그런 건 그러면 조지아 텍. 그 다음에는 너무 장삼 이상 거야 학교가. 에모리는 그 사립이라 또 뭐 등록금 때문에 갈 수도 없어요. 가기도 힘들고. 그리고 과도 마땅치 않고 뭐 의대 갈 것도 아니고 에모리 뭘 가요. 공대에는 조지아텍이랑 무슨 연관해서 프로그램도 있다는데 그 전공이요 진짜 갈 게 몇 개 안 돼요. 공대 중에서도 사실 전공 잘해야 돼요. 기계, 전기, 토목 뭐 이 정도가 메이저예요. 화공도 되게 좀 시장이 작은 편이고요. 화학공학과, 그다음 뭐 재료공학과 여기도 좀 시장 작은 편이에요. 작은 학교에서 재료공학과 있지도 않아요. 산업공학과도 시장 작은 편이고.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제 상식선에서는 기계과, 전기과, 토목과 뭐 이 정도 가야지 무난하게 직장 잡고 그러는 거예요. 나머지 과들 잡으면 이제 물론 잡이 많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뭐 비즈니스 스쿨, 경상대 한국으로 하면 거기에 비즈니스 메이저 해야지 이제 취직 좀 되고 연봉도 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자연과학대, 뭐 수학과, 뭐 생물, 화학, 물리 뭐 이런 것들 힘들어요. 학교 등록금 똑같아요. 학교 등록금 똑같고 공부도 똑같이 어렵게 해요. 근데 취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연봉이 낮아 취업해도. 그렇기 때문에 어설프게 가면은 정말 큰일 나요. 어설프게 가면은 쉽지 않아요. 내가 좋아한다는 것도 물론 있지만 전망이 있는 데를 보고 내 실력을 맞춰서 그렇게 가야죠. 뭐 대학 공부는 똑같이 힘들어요. 다른 데도 힘들고 공대도 힘들고
경상대도 힘들고. 나와서 연봉 차이가 두세 배씩 나요, 두세 배씩. 연봉,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게 아니라, 기본은 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저의 주장은.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게 아니라, 나와서 생활이 돼야죠. 그죠? 국가 나와서, 생활이 안 되면은, 쉽지 않잖아요. 수준에 맞게 가야지, 또. 사립대, 가가지고, 돈이 많으면 되는데, 보통 사람들, 그거 가면 어떡하겠어요? 등록금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주가, 조지아 주가 그런 큰 단점이 있어요, 학교가. 그에 비해서 장점도 있어요. 등록금을 많이 지원을 해줘요. 여기는 조지아 주립대를 가면은 주립베이스. 근데 거의 많은 학교가 주립베이스예요. 등록금 보통 절반을 지원해줘요. 절반 지원해주고 공부 잘하면요 전액 지원해줘요. 그래서 1, 2학년 때 기숙사비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액 지원 받으려면 물론 들어갈 때 이제 전액 지원 받는데 공부를 또 잘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학점을 유지를 해야 전액 지원을 받지, 학점을 유지 못하면 또 그걸 다시 내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공부 잘해가지고 지원을 받고 등록금 받고 지원 받고 학교 갔다가 학점이 안 나와서 다시 등록금 내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거 할 수 없어요. 예, 그 학교가 어려운 걸. 조지아텍 같은 경우 엄청 어려워요. 그 학교가 엄청나게 어렵고 진짜 그야말로 전교 1, 2, 3등만 모아놓은 학교잖아요. 그러니 애들 수준이 얼마나 높아요. 막말로 개떡같이 막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다 숙제 해오고 다 풀어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 학교 처음 왔을 때 석사 학생 중에 조지아텍 나온 애를 석사를 받았어요. 근데 걔가 이 학점이 3.0이 살짝 안 됐어요. 좀 놀았는지. 근데 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프로그램 같은 거 짜는데 저보다 더 잘 짜요. 프로그램은 저보다 더 잘해요. 정말 무슨 박사 학생 저리 가라로 막 그렇게 능력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잘해요, 진짜. 그 학교가 참 너무 독보적이라서 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또 예전에는 트랜스포도 잘 됐어요. 그러니까 편입. 저희 학교에 다니다가도 그 학교에 편입하는 애들도 몇 명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문호가 막히고. 당연하죠. 여기서 뭐 완전히 싹쓸이 하는 애가 가야 거기서 서바이벌 하지. 여기서 뭐 어중뛰게 해서 거기 갔다가는 뭐 졸업도 못해요. 그런 사람도 받으면 안 되고, 학교에서. 그랬고 요즘 또 비트코인이 이제 또 다시 눈을 떴습니다. 7만 불 위로 올라가고, 이번엔 좀 7만 밑으로 안 떨어지면 좋겠네요. 좀 이제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이제 좀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이번에도 사실 별 호재 없이 이런 거예요. 어떤 기관에서 꽝 샀겠죠. 네, 괜히 오르지 않아요. 근데 어떤 기관에서 ETF 한다니까 이제 꽝 사고, 또 지금 이더리움은 이제 ETF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가능성이 25에서 75. 그래가지고 또 이더리움이 또 막 엄청 올랐고. 저는 근데 이더리움은 별로 없어요. 원래 초창기에 이더리움 반, 비트코인 반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차를 타려고 비트코인에 이제 많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율상으로. 이더리움은 안 넣고, 이더리움은 그냥 취미로 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더리움은 이제 별로 없는데, 그게 지금 ETF가 된다고 해서 꽝 올랐네요. 이더리움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얼마 있지 않습니다. 네. 모든 게 호재인 거예요. 이더리움에 ETF가 생기면은 또 비트코인도 그게 호재라서, 코인 시장이 이제 엄청 증폭되기 때문에, 그게 다 호재인 거예요. 근데 이더리움의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아요. 비트코인처럼. 알트코인 중엔 이더리움은 사실 이더리움까지도 알트코인이라고 하는데 완전 대장이고 다른 알트에 비해서 넘사벽인데 이제 그 전망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전망이 또 안 좋은 애들이 히트를 하면 또 엄청 오르는 거예요. 전망이 좋은 애들은 이제 뭐 원래 전망이 좋으니까 갖고 있으니까 별로 안 오르는데 뭐 뜬금포 전망이 별로였다가 이렇게 빵 오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이제 대박인 거죠. 근데 이더리움은 대박 치기에는 시총이 커요. 너무. 그리고 뭐 다 사람마다 그나마 이더리움도 그나마 안전자산인데 저는 뭐 일단 제 돈이 있으면 그걸 이제 이더리움 사고 그러는데 이제 비트코인 이제 차 살 돈 뭐 이런 걸 이제 위험한 돈이잖아요. 뭐 꼭 있어야 되고 잃지 말아야 되는 돈 이런 거를 이제 이더리움 같은 데 넣으면은 불안하죠. 이게 코인이 한번 지금은 그 시기는 아니지만 한번 이제 빠지고 그러면은 몇 년씩 기다려야 돼요. 2, 3년씩 기다려야 돼요. 다시 회복되거나 뭐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진짜 비트코인도 그런데 비트코인도 공신력 있는 거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막 정신 못 차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침체기 막 2개월 3개월 막 이런데 다른 거는 몇 년씩 가요. 그 몇 년씩 하고 회복 안 되는 것도 있어. 없어지는 것도 많고. 진짜 조심해야 돼요. 코인은 내가 진짜 삶에 지장 없는 돈 그런 걸 해야지. 근데 바꿔 말하면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큰 돈을 넣어야지 그게 또 이렇게 그 돈을 버는 건데 내가 삶에 지장 없는 돈은 작은 돈이잖아요. 작은 돈을 벌어서 뭐 티끌인 거죠. 그래서 돈 벌기가 쉽지 않다. 내 생업을 열심히 해야지 사실 돈을 제일 잘 버는 거예요. 그 투자 뭐 많이 해봤자 한 달 월급도 안 돼요. 자, 그러면 또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수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